되었는데 지금부터 국민혁명당 방역독재 철폐와 문재인 탄핵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 이동호 사무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오늘 저희는 방역독재 해제와 천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할 것입니다. 네, 저희 국민혁명당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방역독재 해제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방역정책 관련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국민혁명당은 모든 의료전문가, 중소상공인, 외국 단체들에게 방역독재 해제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방역독재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국민 기본권을 압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독재를 위해 만든 위헌적 법률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차 위반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자치단체장에게 방역을 위해서 두 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9조 2항과 2-2항입니다. 49조 2항은 집합금지 명령입니다. 2-2항은 출입자 명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시설 운영과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49조 2항의 위반은 법원의 판단에 거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여 자치단체장은 방역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여 자치단체장은 시설 폐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조문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 법치 나라입니다. 법의 지배의 핵심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권력의 권한 행사가 적법하되 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행정 권력이 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에 따라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출입자 모두는 자신의 출입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입구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 모두 체온을 재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입구에 전신 소독기를 비치하여 모두 소독하게 했습니다. 이보다 철저한 방역조치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뿐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적법 절차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 성북구청은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공권력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핵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하는 공간인 교회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어떤 독재 정권도 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 사이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광화문 일대를 봉쇄했습니다. 자유인의 통행을 막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실내 활동은 사실상 허용하고 안전한 야외 집회와 통행을 막는 것이 도대체 방역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지난
광복절 걷기 캠페인이 감염병 확산과 어떤 과학적 연관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자신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통제의 공화국, 노예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각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공무원들의 편의에 따라 모든 행동과 영업 활동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심은 4인까지, 저녁은 2인까지, 2인 이상은 금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방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헬스클럽에서 운동 후 샤워를 금지하는 것이 도대체 방역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지금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죽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영업활동 침해로 다 죽게 생겼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통제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인들이 자유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자신의 책임과 활동으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생계를 타인의 구호에 의지한다면 더 이상 그를 자유인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700만 자영업자를 정부의 구호에 의지하는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은 노예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는 감기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만 57명입니다. 이 기간에 사망한 사람은 170명입니다. 치명률은 0.24%입니다. 치명률이 독감의 평균 치명률 3%보다 아래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은 기저질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이 금년 7월 23일 김동욱 청주 항도병원장에게 보낸 문서에서 작년 1월부터 금년 7월 12일까지 순수하게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단 14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확진자의 0.008%가 사망한 것입니다. 치명률 0.008%를 가지고 국민의 생활을 통제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감기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과학적 판단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확진자 수를 집계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치명률이 높지 않고 백신을 접종해도 완전 예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난 8월 14일 기준으로 인구의 약 10%에 대해 추가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7,620명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879만 명임을 감안하면 이걸 한국인으로 할 경우에 일일 확진자 수 42,300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첫째, 치명률이 감기 수준이고, 둘째, 더 이상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면 이제 감기인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 국민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역에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학적입니다. 국민혁명당은 이상의 이유로 방역 독재 해제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방역 독재 해제를 원하는 많은 의료 전문가, 자영업자, 애국운동 진영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드디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프레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정책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9월 말 10월까지 끊어야 할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혁명당은 방역정책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과 의료 전문가를 포함하는 공개 국민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국민혁명당의 공개 토론회 제안에 정부 당국의 성실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2021년 8월 21일 국민혁명당. 예, 감사합니다. 국민혁명당 이동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방역은 철저하게 독재로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 전체주의 독재 방역에 대하여 미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책위장 이용호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정책위 의장 정용호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14일부터 문재인 정권 탄핵과 정치방역, 사기방역 고발과 그리고 1천만 애국 시민의 1인 자유 걷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저희는 그동안 어제에 이어서 4차례에 걸쳐서 이 의회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보내는 호소문, 그리고 UN 인권위원회에 보내는 호소문, 그리고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주요 인권단체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발표했던 모든 호소문들을 영문으로 다 번역을 해서, 그리고 지난 며칠간에 있었던 이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인 인권 탄압과 그리고 정당 활동을 탄압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영상에 대한 채취까지 우리는 다 마쳤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우리는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기 위해서 호소문과 영상 자료를 다 편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의회와 그리고 UN 기구와 그리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주요 인권단체에 보낼 것이며, 오늘은 그 5번째 순서로 미국 교회와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호소문은 미국의 주류 교단의 대표와 그리고 미국 주류 교단 내에 있는 다양한 인권단체의 지도자들, 그리고 미국 상하 양원의 기독교 정치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낼 것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오늘 미국 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교회에 드리는 호소문. 문재인 정권이 사랑 제1교회 탄압에 대한 고발. 존경하는 미국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한국 교회는 문재인 독재 정권의 교회와 예배 유린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코비드19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한국교회의 예배를 중단시키고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모임까지 강제적으로 금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선교적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부당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방역을 빙자한 정치 탄압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코비드19 방역을 빌미로 한국교회의 예배를 탄압하는 이유는 보수적인 한국교회가 친북 주사파 세력에 의해 장악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투쟁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전광훈 목사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전 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사랑 제1교회 담임 목사이며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을 창당한 기독교 정치 지도자이며 당대표입니다.
지난 수년간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광장, 우리는 이곳을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1천만 자유애국 국민과 함께 반문재인 정권 투쟁의 최전선에서 선지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탄압은 그칠 줄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3번 구속과 그리고 이번에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가 담임하는 사랑교회를 전면 폐쇄하여 사실상 교회와 모든 예배를 중단시키고 성도들의 교회 출입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종교 탄압과 인권 탄압을 무차별적으로 가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 정권이 교회 폐쇄 명령으로 벌써 3번씩이나 교회가 폐쇄되는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탄압은 독재 권력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며 그리고 반인권적인 탄압입니다. 존경하는 미국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135년 전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선에 전파하고 조선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들 외에도 많은 선교사가 목숨을 바쳐가며 헌신적으로 이 조선에서 복음 선교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오늘의 대한민국의 세계 G7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초를 닦아 주었습니다. 특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발굴하고 키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배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4대 정신으로 해방이어 북한의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운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한국교회, 이 문재인의 불법적인 정권에 의한 폭력적으로 탄압을 받는 한국교회가 세웠습니다. 한국교회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건국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교회의 복음 선교와 지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하여 문재인 정권의 탄핵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에 가장 헌신적으로 섬기는 기독교 지도자가 바로 전광훈 목사입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주사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3번 구속과 3번의 교회 폐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인권유린과 종교 탄압이자 무자비한 권력의 폭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와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이 휘두르는 부당한 권력의 폭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폭력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유와 권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독재 정권은 잠시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도 영원히 교회 폐쇄와 예배 금지를 강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미국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LF 서밋 2021년 국제 종교 지도자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가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부당한 종교 탄압과 인권 탄압에 대한 실상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의회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전광훈 목사의 사면 증언서를 공식적으로 미의회 기록으로 채택하여 미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미의회에 공식적인 기록이 올라간 이후로 최초로 자유 대한민국의 인사가 미의회 톰 렌터스 인권청문회에 그 기록이 남아지는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예배와 교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헌신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렸듯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국민혁명당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자랑하며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21일 국민혁명당. 네, 국제인권위원회 그리고 미국 교회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 의회에 보내는 고소문이었습니다. 이제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우정아 변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아 변호사입니다. 어제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엊그제 독립기념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자국의 국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국의 국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탈레반 정권이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탄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때리기만 했으니 다행이라고 합니다. 죽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뉴스 아닙니까? 자국의 국기를 들었을 때 정부와 정권이 탄압하는 국가가 아프가니스탄 말고 지구상에 한 나라가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왜 자국의 국기를 들었을 때 정권에 의해서 폭행과 구타를 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들은 자국의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을 때 정부와 정권의 탄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 나라를 빼앗겼다고 봅니다. 저 문재인 일당과 그 세력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은 현재 빼앗긴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군요. 저 문재인 일당의 하는 행태가 탈레반과 너무 똑같아서 문재인이 달림이라고 하니까 문재인 일당은 탈레반이 아니라 달레반이다. 오늘부터 저는 문재인 일당을 달레반 세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대한민국을 저 달레반 세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합니다. 달레반 세력의 자영업자 죽이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식당과 카페를 종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문 닫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모르셨습니까? 자영업자 여러분, 문 닫으라는 소리 맞습니다. 저들은 국가와 독립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기업을 말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 닫고 국가가 주는 배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 문 닫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어떤 탄압을 하더라도 일부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회는 저항하지 않고 굴복했습니다. 50%, 30%, 20%, 10%까지 인원을 줄여도 저항하지 않자 정부는 아예 예배를 금지시키는, 그리고 식사 금지, 소모임 금지, 심지어는 성경책과 찬송가까지 더러운 책이라며 들지 못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떠한 대형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탄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됩니다. 하지만 큰 목소리를 내면, 단결해서 그 힘을 보여주면 저 겁쟁이는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저들이 전교조와 민노총에 왜 쩔쩔매고 저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그들은 힘이 있고 조직이 있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갑자기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전국 11만 공인중개사 여러분, 한 목소리 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영업자이고 저도 28회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4년 전부터 그걸 부인했습니다. 문재인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입니다. 왜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 모든 4년 반 동안 망쳐놓은 대한민국, 바로 저 문재인이 원하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았거나 적어도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국가의 배급을 받으며 문재인과 국가에 감사하며 하는 세상, 바로 문재인이, 그리고 저 달레반 세력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절대로 이 나라가 그렇게 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님 2분과 자녀 2명이, 총 4명이 저녁에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부모님 집에 가서 잠깐 커피 먹자 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방역이라고 지키라고 합니까? 저 문재인 일당의 방역,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추석 때 국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정 파괴, 가족 파괴, 바로 문재인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절대 그렇게 국민들이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국민혁명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혁명당 구조화 대변인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독재방역, 전체의 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견해보다 정치인들의 견해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재방역, 전체주의 방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총장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걷기운동 캠페인에 관련된 내용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데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노력은 절대로 허공에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노력은 결단코 승리의 길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국민혁명당은 지금 이것이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혁명당 정책 홍보방송을 합니다. 유튜브로 아마 생중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그를 약간 띄우면서 우리 정책 홍보 방송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걷기 캠페인은 서울역에서부터 바로 이 장소까지 여러분이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주변 상가에 들어가서 좀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커피도 드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시면서 우리 문재인 정권이 죽여놓은 상권 우리가 살려내는 운동을 벌여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혁명당은 지금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역 독재 해제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백신을 막는다고 해도 원전적으로 완전 차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치명률이 감기고 원전 차단이 안 된다면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합리적인 주장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와 질병관리청이 저희들과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필코 방역 독재를 해제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당은 어떤 희생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역 독재, 방역 전체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명서 낭독은 기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로 통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